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홍콩 사태도 있으니까 금융에 돈 투자한 투자 금액이 빠지는 거죠. 홍콩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해외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도 격화되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정시랑 우리 정시랑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선진국이고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는 세계 정시는 지금 커플링 장세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커플링이다. 이거 틀렸어요. 커플링, 디커플링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차별화입니다. 그냥 차별화.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차별화 장세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코스피 안에서 종목은 차별화 종목 장세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공개 일학이고요. 되는 데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작년부터 되는 데는 미국만 잘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또한 중국이 안 좋더라도 중국의 아까 자신 제조업 지표라든지 올라가고 있죠. 전체 지수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경기는. 근데 그나마 조금 나아지면 차별적으로 좋은 것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중국도 보시면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어디야? 안 좋아요. 매물대가 무지하게 많죠. 매물대가 이렇게 3,000포인트, 3,500포인트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무지하게 실렸잖아요. 이게 거래가 실리고 내려왔습니다. 중국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이 아니라 앞으로 정시에서 중국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중국이고요. 그래서 거래도 실렸다 내가 이거 추세 하락. 아마 홍콩 정시도 홍콩도 더 강화되고 만약 군이 점령해서 큰 사태가 나버리면 이 저점도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중국이 불안하면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그에 대한 반등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과 무역 분쟁이 중국과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완화되고 뭐 이번에도 합의할 거라고 뭐 아니다. 좋은 전화 통화로 계속 전화로 해서 계속 협상 중이라고 그러죠. 좋을 거라고 해서 지난주에 지난 주말 미국에도 잠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은 고점 돌파하려고 그래요. 그죠? 유럽이 유럽이 수출을 많이 한데도 중국인데요. 유럽 지역에서. 그리고 유럽의 독일이 자동차 수출이 가장 커요. 그죠? 독일도. 근데 독일 자동차가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전기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독일의, 폭스바겐 때문에 사태 났는데, 나머지 빼고, 전체적으로는 다시 해서 경기가 무역분쟁 완화되니까, 악재가 다 반영되고, 오히려 올라가죠. 그죠? 보세요. 월봉으로, 독일은 살아났죠. 망치형 나오고 이제 살아났죠. 그죠? 그리고, 주봉도 보시면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는 2145를 돌파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 딱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전고점, 얘들은 전고점까지 갔죠. 이렇게 지금 전고점까지 요 근처까지 왔잖아요. 이거 근데 이 전고점이 독일은 사상 고점이에요. 그죠? 보시면 사상 고점이잖아요. 사상 최대였지 뭐. 우리는 사상 최대가 2600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중국에 우리가 수출이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1등은 중국이죠. 그 다음에 2등 미국 비슷한데 미국이 2등. 그래서 유럽은 살아나고 있어요. 경기가. 그럼 우리나라는 유럽이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져요. 자, 유럽, 미국,
중국,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국에 가장 커져. 그 다음 2등이 미국이고요. 1등, 2등이에요. 중국 수출 비중으로 보면. 근데 요 중국으로 나가는데 나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나가죠. 중국에서도 중간절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유럽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도 좋아지겠죠. 수출이. 미국은 원래 좋으니까. 미국은 지금 싸움 때문에 별로 못 나. 그래서 중국은 유럽이 좋아지니까 같이 좋아져서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유럽 때는 조금 낮지만 미국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도 가는데 유럽만큼 독일만큼 우리가 못 간 이유는 중국이 아직 지금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진국 중에서 보시면 이탈리아가 어디 갔어? 이탈리아 아니다. 이탈리아도 좋고요. 프랑스 깎으지수로 보면 2000년도 이건 빼고 그죠? 여기 최고가잖아요. 2007년도 이거 최고가에 보시면 최고가가 6168포인트예요. 근데 5900이에요. 이제 5%밖에 안 남았죠. 5%도 안 남았죠. 그죠? 급등하고 있죠. 연봉이. 왜 그럴까요? 프랑스는 젊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완전히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다 역시나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래야만 요즘 시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서 생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바꾸잖아요. 자폭 우폭 없어요. 그죠? 그냥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국민이 잘 살면 그게 요즘에 기득권은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즉 자기 혁신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망하고 있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중국이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수가 가장 나쁘게 돼가지고 대무하고 자본주의도 받아들이는데 요즘 중국에서 하도 차별하는 우리나라도 기업들 다 나왔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다 인식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나중에 세계경 중국이 위기가 오는 것처럼 위기가 올 거야 아마. 공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비싸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 워낙 베트남을 가지고 중국의 말로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날 저거들 저 나라 위주로 뭐 게임도 그렇지만 사드도 뭐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누구 투자를 하겠냐. 그죠? 근데 그 고정관념이 계속 가는데 프랑스는 안 그러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1%까지 안 가고 있지만 살아났어요. 유럽이 생각보다 살아났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만 좋아지면 우리 지수는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현재 이렇게 세계 지수 중에 중국이 이렇게 안 좋잖아. 그죠? 모양이 가장 안 좋죠. 우리는 하늘선 이상이에요. 아니, 하늘선 아니죠. 우리는 주봉상으로 하늘선 이상 가는데 우리 지수는 보세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주봉. 근데 중국은 안 좋잖아요. 중국은 안 좋죠, 여기. 중국은 안 좋고, 중국 아직도 중심선이 있죠. 아직도 여기 중심선에 그냥 머물겠죠. 중국이 만약에 3150포인트 이렇게 이상 중국이 수급선으로 보면 주봉상입니다. 3050포인트 이상 지금 160포인트 이상 중국이 3050포인트 이상을 가버리면 3100에 가면 위로 가면 홍콩도 어느 정도 해결 위로 가면 우리 지수는 급등합니다. 그동안 눌림목 얘들 때문에 눌림목도 못 갔던 것들이 수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게 한 눌림목처럼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중국 사태 때문에 우리 잠깐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일본은 중국 봐요. 중국 본토의 상해지수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안 좋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침체권 들어가서 급락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또 가다가 눌림목 주고 눌림목 주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 우리 세수는 그 다음 17년도까지 18년도 세수가 국세 수입이 좋았는데 국세 수입이 법인세는 국세죠. 주민세는 지방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자, 그러면 국세가 수입이 늘으려면 법인세가 늘면 되죠. 17, 18년도 삼성전 하이닉스 반도체 엄청난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 수입이 좋으니까 법인세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국세 수입도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 막 58조 삼성전자에 가다가 지금 30조 이하로 내려오고, 그러면 올해 더 안 좋겠죠. 내려올 걸 보이죠. 국세 수입도 줄어요. 그죠? 그 내년에 확대 재정 정책을 써서 적자 재정 정책을 또 하고 있고, 수입이 늘면 괜찮지만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국세도 수입이 줄고 세수도 부진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고성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많이 사라져서 저성장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건설, 설비, 자본재 역성장 우려가 돼 있다. 그런데도 여기서 가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2017년도부터 건설주, 은행주, 건설은행은 비슷해요. 건설은행 주는 17년 하반기부터 거기 가서 매매조차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기계류 당연하고요. 보시면 건설 및 설비투자 연간 성장 기여도입니다. 건설 마이너스고요. 설비투자도 마이너스예요. 18년부터. 그전엔 설비투자, 15년도 설비투자 건설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이때는 좋았잖아요. 그죠? 이제 투자를 적게 하는 거예요. 설비투자. 그러면 당연히 설비투자를 적게 하면 설비투자 끝나는 설비투자 많이 했을 때 인터벌, 그 기간에 대한, 기간이 여기서 투자하면 한 1년 정도 뒤에 평균적으로 6개월이나, 기계는 6개월, 기계 투자는 6개월이고요. 나머지 자본재 관련된 투자 한 1년 정도, 설비, 화학 공장이라든지, 기계 공장, 기계, 화학, 그 다음에 철강,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거는 주로 한 1년 정도 걸려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실적으로. 자, 그러면 17년까지 그러다가 18년부터 역으로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였죠. 전년도 워낙 커서 그런데도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거, 원래도 내년도 많이 그렇게 시설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설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에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설비 투자를 안 하면, 설비 투자가 정지되면 이익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덜 하니까. 그런데 전체 설비가 100에 있다가 100으로 찼어요. 그죠? 그럼 110으로 설비 투자하든 기계를 투자 더 하면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비 투자하면 매출이 늘어나요. 당연히. 기계도 투자하면 늘어나요. 그죠? 투자를 적게 하면 당연히 실적 줄어들죠. 그러니까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죠. 1년, 2년 뒤에 미래가. 그래서 자본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의 현대기아차 공장 하나도 폐쇄했고 진행 중이고, GM도 그렇고, 그래서 GM 실적이 매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도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투자는 하긴 하는데 매출 줄고, 나머지 지금 자동차 쪽은 전기차나 전기차 이런 또 투자가 막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이 투자돼요. 그죠? 근데 기존 자동차는 줄이고 있고 매출은 줄고 돈은 투자만 해. 그래서 이익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설비 투자를 폭스바겐은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기존에. 그럼 이익은 회사가 지금 리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이익은 줄어들고 있지만 설비 투자 금액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죠. 유럽 쪽은 이제 전기차 쪽도 그렇고 많이 늘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복스바겐이 또다시 성장하는 거죠.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9년도 이렇게 보시면 투자를 많이 13년도부터 있잖아요. 많이 17년도부터 좀 건물 건설 좀 고전에 16년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죠? 건물 건설. 왜냐면 아파트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좋아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쭉 17년도까지 이렇게 토목 건설도 막 하고 투자를 하고 토목 건설이죠. 그죠? 아파트 쪽이죠. 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리고 건물 건설 오피스는 적게는 토목 건설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운송 장비는 조금 하고 기계류 내려갔잖아요. 기계는 항상 내려갔죠. 보세요. 기계는 옛날부터 내려갔죠. 여기서부터. 기계 내려갔죠. 그죠? 그러니까 기계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그 다음 관련된 각종 기계주. 현대중공업은 기계 쪽에. 안 좋잖아요. 그죠? 설비 투자 안 하는데 어떻게 실적이 늘어나겠냐고. 그죠? 이제 토목건설도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토목건설은 앞으로 실적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앞으로. 2년 뒤부터는. 투자를 안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건설, 설비, 자본재, 역성장 우리가 크게 되는, 지금도 역성장, 역투자, 역성장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잠깐 반등한다고 단기 매매조차도, 단기나 단타조차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고 있으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물려서 본전해야지. 내가 아는 종목인데 대형주니까.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는 돈을 못 봅니다. 저성장 고차고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면 무조건 설비 투자가 느는데 그쪽 분야만 가도 성공한다 그랬죠. 1등주 특히. 아주 쉬워요. 주식은 생각보다. 시간에 구애를 받으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국내 셈보사 역마진 구조가 시작. 자, 자산 두레이션과 부채 두레이션 지금 부채 두레이션은 자산 두레이션은 하향하고 있죠. 역성장이 나는 거, 역마진. 생보사는 장기로 많이 부채가 있는데 지금 자산 운영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레이션 갭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자산 운용사들도 대다수 자산 운용도 자산 운용사 말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보세요. 2010년 11월 지금까지 이렇게 했죠. 아, 그러면 이것을 항상 박스급 매매를 하다가도 이 역성장 두레이션 자산과 부채 두레이션이 저렇게 돼가지고 부채가 자산 두레이션 지표를 하향 분간 데드크로스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주식은 반영되죠. 지금이니까 19년 고점에 물론 장이 좋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지시선을 깬 게 이유가 그겁니다. 역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역성장. 즉 생존의 기로에 들어갑니다. 생보사들은 10년 전에 일본이 그래가지고 10몇 년 전에 그래 구조조정하고 망할 때 망하고 몇 개 남아있는 거죠. 운영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산 쪽은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선보사 볼게요. 그럼 오물한 개구리처럼 배당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금융지주예요. 제가 14,000대 어떤 분이 계속 매년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올해인가? 봄에, 그죠? 14,500인가? 파셔서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배당을 받으려면 왜 그랬을까요? 억대가 넘어요. 그죠? 그럼 억대 넘으면 배당을 3% 받으면 1억이면 4% 받잖아요. 우리가 갈 거예요. 4% 받으면 이게 1억이면 400만이죠. 그죠? 400만이니까 한 달에 30몇만, 40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인드를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죠? 수년 동안은.
성공했겠죠, 그죠? 주가도 뭐 괜찮게 올라왔으니까 12,400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12,000대 물론 내려온 것은 20%밖에 안 내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그럼 여기서는 삼성전자를 사라, 봄에. 이거 팔아서 배당을 받으려면. 삼성전자 분기 배당 다 합치면 3%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배당 적지만 삼성이 끊임없이 성장한 우리나라 1등주기 때문에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배당 그래도 3% 받고 고성장을 못하니까 배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성장은 배당 1%밖에 안 줘요, 그죠? 배당은 고성장한 회사는 배당 안 주는 게 특징이죠. 중소형주처럼 돈이 없어서 배당 못 주는 거 말고 이 대기업체들은 그러면 이걸 사가 있으면 이거 3% 뭐 얼마예요? 삼성전자는 20% 30% 올라오고 배당까지 3% 받으면 1억이 3천 돼 있는데 앞으로도 1억이 내년 되면 1억 5천은 최소한 될 텐데 6만 원대 가니까 1억에서 1억 5천 되고 배당을 3% 주면 1억 5천 3%면 450만 원이 그죠? 훨씬 더 이 개념 왜냐면 은행주도 은행은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하든지 여신하는데 여신에 지금 뭐 대출금리 좀 높으니까 마진 자체는 그렇게 예대 마진 줄어든 건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이제 금리가 저금리 1%대 0%대 금리 가면 돈을 굴릴 때도 얘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국면에 영업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경기주랑 은행주는 경기주랑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손보사들은 최근에 손보사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DB 손해보험이에요. 자, 바닥은요. 많이 빠졌죠. 똑같아요. 이것도 손보사도.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위주로 돼 있으면 그것은 뭐 손익 올려 사면 되는데 별로 회사의 적자를 가져가진 않겠지만 손보사도 장기 보험 상품을 많이 판 거예요, 애들이. 치매 보험뿐만 여러 가지 적자 구조 갈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을 당연히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한 배당이 있으니까 4% 정도 배당을 주니까 배당 때문에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해서 6만원 초반 62,000원 아니면 잘 되면 67,000원 그러면 5만원에서 사면 10%에서 30% 사이는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끝난 거죠. 보험주도 그렇고 자선 다 이걸 내려갔다고 이것을 잠깐 많이 내려서 반등하고 먹겠다고 해서 배당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존에는 사고는 가능했어요. 가급까지는 17년도까지는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구조예요, 그죠? 그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내 피 같은 돈 가지고 깨먹진 않아요. 그게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전체 시장에서 지금 이런 구조, 저성장 구조, 이런 구조를 꼭 하셔야만 소비심리 구조나, 그래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생보사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아까 금방 중국이 안 좋은데 우리가 지수가 갈 수 있나.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반도체가 좋다. 그럼 우리가 수출이 가장 높은 데가 중국이니까 수출 비중이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 중에 거의 가장 높은 게 또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면 많이 빠졌다 정상화 된다면 반도체 수출이 느는 거 아니에요. 생산 규모로 수출 규모로 금액으로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더 나아진다는 거죠. 내년에는. 그러면 전체적 수출 증가율이 좋아지면 올해 기준효과 수출 증가율이 좋아지면 우리 지수는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요. 수출 그죠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자 매물의 반도체 업황을 보시면 지금 오늘은 다른 업황은 보진 않아요. 실제로 업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눈에 넣어야 되는 업황이 눈에 넣지 말아야 할 업황인데 눈에 넣지 말아야 될 업황이 갖고 많은 얘기를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숱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낼 때 기계 애널리스트 있고 건설 애널리스트, 자동차 애널리스트, 의학 애널리스트, 의학 헬스케어, 그 다음에 화학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화학 애널리스트, IT 애널리스트, 반도체는 별별 분야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분야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인 뭐죠? 마인드가
자기 분할을 해서 이제 개선된다면 엄청나게 좋은 내용을 해서 써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보고서를 보고 펀드 매니저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펀드 매니저가 보고 좋다면 그걸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도 투자자가 사게 만드는, 즉 세일을 하는 거죠. 세일을 해서 사게 만드는 게 애널리스트의 나의 보고서를 보고 그걸 보고서 투자를 참고해서 하게 만드는 게 애널리스트 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게 쓰겠죠, 다이다도스가.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수준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수준까지 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생각을 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53,700원 왔어요. 근데 삼성 SDI는 지금 현재 238,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 방에 있다가 나갔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삼성전자 올해 얼마 전 보면 건 깨먹었어. 2월달에 매도 쳐서 다시 다 해보면 이제 선물 계속 돈 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235,000원 여기도. 그럼 여기 사가지고 이제 내가 이건 장기로 좋아요. 그죠? 장기로는 좋아요. 장기로도 67만원까지 보는 건데 좀 늦어져서 1년 늦어져서 원래 내가 2016년도부터 17년도 계속 삼성 SDI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기 목표가는 2020년까지 67만원을 받는데 지금 하면 3배 정도죠. 그럼 지금 3배가 갈까 말까는 내년에 뭐 달렸는데 업황에 여러가지 지금 전기차 업황은 별로 안 좋았었죠. 올해는 워낙 안 좋은 업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이제 가긴 가겠죠. 그죠? 가면 최소한 내년도 뭐 30만원 기본 갈 텐데 그러면 늦어도 치면 67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식 선물의 장기 투자 종목이 이거는 주식 선물로도 삼성전자도 장기 투자 개념보다 삼성전자 매매하는 계좌인데 그러면 선물 계좌에서 나는 매매 잘 안되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죠. 그때는 삼성전자를 다 청산해 가지고 올해 여기죠. 그죠? 그럼 올해 2월달에 3월달에 삼성전자를 청산해서 43,000원 2,000원에서 다 청산해서 삼성 SDI로 23만원 갔으면 SDI는 지금도 본전 그대로 있고 그러면 만약에 2천만원 가지고 본전이에요. 그죠? 주식 선물로 사놓으면 본전인데 삼성 SDI는 2천만원 그대로 3천원 원금에서 깨져서 2천만원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계속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게 더 내려갔겠죠. 내려갔다 지금 다 해보고 돈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벌고 9월부터 계속 이익을 찾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전혀 이거는 매매하다가 장이 좋아지면 시장의 지수가 갈 때는 이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 건데 그보다도 이 삼성전자는 매매 개념이 달라요. 선물도 이것은 내가 3천만원 가지고 8배면 2억 4천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삼성 SDI는 5배밖에 안 되죠. 그죠? 3천까지 풀로 하더라도 1억 5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10% 내면 풀로 받아 10% 내면 삼성전자 풀로 받으면 20% 나는 거예요. 18%나. 그래서 삼성 SDI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선물로 풀로 지르기에. 하루에도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얼마? 6%, 6.5% 빠지죠. 풀로 지르면 5배 질렀어요. 수식 선물로. 그러면 하루에 그냥 7%니까 마진콜 당합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하루에 7%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 매매하는 종목은 이건 투자하는 종목이고 쌀 때 사놓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매해야 되는 거죠. 장이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랑 지금 시장 반도체랑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성장 실적이 좋다 아니면 성장하는 주식 중에 차별해. 업종 중에서 확실한 한두 종목이 가는 거지 이것저것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도 올해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전망할 때 올해는 공개 하락 장세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정확히 나오죠. 지금 현재부터 갈 때는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죠. 그죠? 그리고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배터리 신약주 중에서는 1등주는 코스닥 1등에 보시면, 여기 HLB잖아요. 그죠? 1등주에, 그죠? 하고 싶으면 매매하고 1등만 하면 돼. 아무것도 모르면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 1등. 이제는 합병하고 나서 하면 LSKB와 합병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인데, 지지선 지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책 보자마자 여기 사가지고 그걸 먹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1등주 매매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잘 모르면 그러면 자 단백질이 1등주 헬릭 스미스예요. 헬릭 스미스 담배. 근데 지난번 올라갔잖아요. 그죠? 안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HLB는 18월부터 10배가 갔죠. 8월부터. 8월 저점부터 10배가 갔어요. 7월 7월 그죠? 그래서 1등주를 매매하는 게 제일 빨라요. 성장하는 1등주, 모멘텀 1등주. 그 다음에 메지오는 희귀 이쪽에서 1등이니까 저걸 갖다 치고, 나머지는 젠백스다. 이것도 좀 올라왔는데, 확실한 그 분야에서 1등주들 빼고는, 그러면 있잖아요. 코미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못 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이것은 신뢰도가 아주 없어요. 그죠? 호주 쪽에 있는 것도 진짜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를 때는 확실히 그 1등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보시면 또 성장하는 주가 자 원익 IPS도 있고 SF가 있죠. 그럼 SF는 주가의 탄력성하고 원익 IPS하고 좀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OLED 주 쪽이 조금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게르스 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데이터상 서버 반도체 구매 구조도인데, 19년 3분기입니다. 19년도 보이죠? 가행 재고가 발생했다. 가행 재고가 소진이 임박해 있다. 그러면 이제, 소진 거의 됐다 그러죠.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고, 올해 4분기는 마무리되고, 내년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2018년도 3분기니까 2018년도 3분기, 2018년도 17년도 2분기니까 18년도 3분기, 4분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가행재고에. 그럼 가행재고에 반도체 구매량도 있고요. 구매량 데이터 센터 캐패시티가 데이터 센터의 시설 정설이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 정설량이 여기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가지고, 여기서는 급증하고 있죠. 이제, 재고 소진이 거의 다 되고 나면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가수요가 생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수요가 생긴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서버향 반도체가 가수요가 생길 수 있는 구조는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대량으로 소비가 하드웨어 쪽 캐패시티 재개가 되면, 미리 확보를 해야 돼. 엄청난 많은. 자,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부지 다져 이제 하면 내년에 하반기에도 들어간다든지, 각국 나라, 구글도 마찬가지 대다수. 그러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서버향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 내년 3월부터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이제 11월 첫째 주 정도에 끝날 거로 봤는데, 끝났다 조정받고 다시 걸렸는데, 이게 반도체 재고 소진이 좀 더 빨리 왔어요. 좀 더 빨리 오고, 무역 분쟁 완화되는 구조로 들어가니까 더 빨리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반영되고 있다. 우리 지수는. 그래서, 지수가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지금 10월부터 시작했다. 9월부터 시작했는데, 9월, 10월, 11일인데, 하고 잠시 조정받더라도, 강세장은 반등장이다. 그러면 반등장이 내년 상반기에 거의 끝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주식할 종목들을 미리 사서 시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장이 좋을 때 하면 또다시 물려버려. 그죠? 반도체 보면 아시죠? 이렇게. 자, 17년도, 18년도 판기업, 베터기업, 캐펙스 추이를 보면 계속 줄었죠. 그죠? 디램업체 영업이 또 마찬가지로. 그죠? 그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되면, 전향으로 늘어나면 같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고, 그 다음에, 16년도 D램 업체들 분기별 비트 그로스 추이가 16년도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론 그로스 성장이 훨씬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좀 나빴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빴다가 16년도 1분기죠. D램 삼성전자 1% 이렇게 했다가 삼성전자 좋았다가 이렇게 좋았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요때는 16년도 4분기는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았죠. 미국 경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시설 정서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 3분기를 보면 D램 업체들 비트그로스 가이던스 및 실제치 추이를 보면 실제치가 이렇게 가이던스고, 그죠? 그럼 하이닉스가 가이던스는 좋았는데 예상은, 근데 실제로는 별로고 삼성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미국 때문에 계속 좋고요. 삼성전자가 급증한다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서버향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좋아지고 있어요. 낸드의 경쟁력이 삼성전자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낸드향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 상승률하고 조금 차이가 업장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반등장이 나올 때 상반기까지 다 메모리 반도체 좋아지는 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지수는 삼성전자 상반기 전에 다 끝날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따로 그 이후에 중성주가 좀 좋아질 거고, 삼성전자와 대형주가 가는 시대에 코스피 200 지수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중성주는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중성주 확실한 거 빼고는 잘 안 가요. 중성주는 확실한 1등, 2등주 위주에는 좋지, 나머지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주 위주로 간다, 지수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업황이 재고 바닥 나서 반등이 하고 있고 하는데, 나머지 주식은,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밖에 없는 거죠. 연기금 있고, 큰 손들 위주로. 그래서, 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분석해 보시면, 전세계 D램 영업이익, 영업이익 실적 추이로 보면, 자, 지금 이제 전세계 D램 영업이익률이 내려갔었죠. 계속. 내려갔다. 이제, 내년도 3분기부터 이렇게, 1분기에 3월 이후부터 반전할 거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잘 안 내려가는데, 그래서, 디레이팅 해서 이제 반등하는 거죠.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 그래서 주가가 미리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10엑을 PER 추이로 보면, PER이, 하이닉스는 PER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이닉스는 워낙 메모리 반도체만 주로 하기 때문에, 업황,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는 너무 핸드폰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핸드폰이 좀 좋은 거죠. 핸드폰이, 메모리보다 수익보다 핸드폰이 지금 현재, 전체 규모는 메모리가 커지만, 이제, 핸드폰, 폴드폰이라든지 이런 히트를 같이 치고 있어서 사업부가 폴드폰 좋아지지, 반도체 반등하지, 가전은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좀 대형 패널은 좋고요. 그래서 전체를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제가 10월 6일날 20시 저녁 8 온라인 공개 강연회 했을 때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6일 했어요. 코스피 지수 2016포인트 2145포인트 예상했는데 정확히 맞췄어요. 하루는 잠깐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거 맞추는 거 안 맞으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시면, 10월 6일날, 금요일 끝나고 여기 했죠. 그죠? 그래서 다음날 2016포인트 찍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갔죠.
그 10월 10일 악재 때문에 잠깐 폭락해서 종가로 2028이지만 2010 찍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랐죠. 그래서 2140, 종가로 2144 찍고 못 갔어요. 다시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저기 2118 저가로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지지선은 안 깨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22평선 깨지고 잠깐 깨지지. 그래서 안 깨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주봉으로 가일권 들어갔어요. 두 번째 가일권 결에 실렸어요.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악재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15일까지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다 끝나고 좋은 것도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년 실적 좋은 것들이 반응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메리트 있는 게 먼저 움직이고요. 2020년도 이제 강세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죠. 내년부터. 그러면 월봉상으로도 이달에는 양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달에 아마 이달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달에 만약에 평균적으로 보면 이달에 2210포인트 이렇게 만약에 이달에 2주 동안 하고 올라가 버리면 다음 달에 12월 중순까지 더 좋았다가 하순경에 윗골이 달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좋다. 고민하지 말고 가라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오랜만에 종전 받고 연초 1월 달에 다시 랠리 했던 좀 다시 눌림뭉치고 다시 또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자 이제 월봉상으로 하락이 끝났습니다. 확실히 끝난 게 확인이 되는 거죠. 하락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양봉이 두 개가 확정적으로 떴기 때문에 확정 끝나고 이게 이번 달에 양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을 주더라도 12월 달에 뭐 경기도 좋고 뭐 경기도 살아나서 뭐 금리 인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다 치더라도 12평선이 2100포인트죠. 그죠? 그때 위로 가더라도 우리 미국과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눌림목 주더라도 장은 박스권 상단으로 간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 장기준 2318포인트에요. 그죠? 그래서 5개월 안에 2318은 찍어요. 근데 여기 내려오기 때문에 2300 정도 되겠죠. 2200 뭐 7, 80원 기본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가고 있고 하늘선 안착했습니다. 지난주로 안착했으면 이제는 우상향이다. 그리고 급등 구간이다. 실패하지 않는 절대적인 차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일권 들어가지 여기. 어떤 경우든지 여기에요. 이번 28일간 제가 가리는 실패하지 않는 어떤 경우든지 내가 그 구간에 사면 주식은 돈은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시가에 정도에 사면 무조건 벌어요. 첫 번째는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는 올인 투자 지점이 올인.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거래가 실렸죠. 그렇다고 올라가요. 지수 걱정하지 말고 난 내려갈 거 생각하지 말고 저는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봉 차트 바로 돌파해버리죠. 2105차.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가일권 들어갔죠. 이렇게 조정파에서도 가일권 계속 들어갔습니다. 자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화되고 있고 월봉 차트상에서도 스토캐스틱이 벌써 전 조정에 대한 것은 다 여기로 다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가 얼마예요? 2252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까지만 목표가 드리면 자 2243포인트는 반드시 찍는다. 저점 2108포인트, 지금 2160대인데, 내려가도 2108포인트예요. 걱정하지. 만약 2100포인트 초반으로는 강력히 매수라는 거죠. 가을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만약 어떤 악재가 나와서 2108포인트, 10포인트 내려가면 오히려 강력 매수고요. 그 다음에 2243은 지금보다 얼마? 한, 80포인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르겠죠. 80포인트 4% 정도 되죠. 4, 5%. 그러면 4, 5% 2143 찍으니까 2400, 2200 뭐 잘 되면 2280도 갈 수 있고 그러면 4%에서 5% 정도 지수가 올라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 200은 기본적으로 10%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1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못해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중소형주는 안 갑니다. 별로. 실적도 다 끝났고, 실적 좋은 건 가는 몇 개 빼고, 확실한 주식 빼고는 가지 않는 거죠. 갤럭시 폴더 수혜주 중에 확실한 수혜주, 그 다음에 뭐, 장비주 중에 수혜주도 확실한 장비주 수혜주, 1, 2등주, 그 다음에 미디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한 1, 2등주만 가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와 있다. 그 다음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 중소형주 위주는, 소형주 위주는 시가총액 몇천억 이하는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추천한 종목 몇 개 안 돼요. 야인시대부터 해서 이제 올해 야인시대 4월부터 나갔으니까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방송에 추천 주세요. 그전에는 제가 1년 동안 방송, 장이 안 좋은 작년 10월, 9월부터는 방송 안 했죠. 온라인 방송도 거의 안 하고, 강의도 거의 안 하고, 4월 때 카카오 줘서 이렇게 제가, 카카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라고 그랬죠. 내년에 이거 그냥 갑니다. 26만 4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돌파를 시도, 요거는 당연히 돌파합니다. 18만 3천원은. 내년까지 계속 좋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콘텐츠의 1등 콘텐츠 주고요. 요즘은 이렇게 1등주나 네이버는 이제 토탈이 1등주잖아요. 그죠? 1등주는 급등이죠, 이제. 야후 제품과 합병까지 엄청나게 좋은 건데, 벌써 많이 올랐어요. 100% 올랐기 때문에 잘 조정받고 다시 가든지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추천, 카카오만 추천해요. 그 다음에, 하고, 4월달엔 제가 DB하이텍도 추천해줘서, DB하이텍 워낙 뭐, 제가 장기로 좋아하는 주식이니까, 이제 내년에 시장이 폭발하면서 지수가 내가 목표가 43,000원이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평균 목표가 내년에 목표가 43,000원인데요. 못 가도 23,000원 돌파한다. 이렇게 봐서 23,000원. 여기 28,000원이고요. 여기 23,000원. 유튜브에 보면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제가 실패하지 않은 1등주, 즉 손절하지 않은 종목을 유튜브에 2개 올려놓은 첫 번째 제 책 인트로 올려놓고, 그 다음 두 번 책 관련된 거 올려놓고, 이 두 번째 책에도 나와있죠. 일지모티즈 올려놓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책에 없는데 1등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또 1등주들 계속 분석하는데 제가 유튜브 아직도 서툴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주 위주로 기업 분석이나 주가 전망은 기업 분석 위주로 올릴 건데, 이번 주엔 삼성전자 올리고 다 올릴 거예요. 이것저것 좀 더 배워서. 그래서 이것도 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1등주죠. 우리나라 200mm 웨이퍼, 동양, 세계에서 200mm 웨이퍼만으로 칩을 만든 회사로는 1등입니다. 그래서 월봉이 가기 때문에, 월봉이 가일건 들어갔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9월달에 테스는 10월 중순에 16일 날 팔았다 다시 실적 나오고 하라 그랬죠. 18,000원부터 했는데, 목표 23,000 갖다 내려왔죠. 눌림목 구간을 사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내려왔다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프 10불 개득고요. 이것도 208,000원 목표가 정확히 19만에서 알려드렸죠. 16일날. 208,000원 목표가로 했죠. 내년 봄까지는 25만원이고요. 그래봤자 이 19만, 20만 사 20%밖에 안 돼. 굳이 내년도 이거 살 필요는 없겠죠. 성장주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 가격 메리트는 사시면 그냥 50% 나온 주식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등할 때 팔고, 만약에 갖고 있으면 10월 16일 내가, 아얀시드간도 추천하는데 파시고 나오시고, 11선이 19만 3천이죠. 19만 3천 이상 건 다 팔고 나오셔서 다른 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유망주, 지금부터 하는 종목 유망주는, 내년까지 유망주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유망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빠졌던 종목 있죠. 자, 지금 연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전체 장이 좋아질 때 대형주를 사야 되고요. 첫 번째 대형주고요. 대형주라는 건 시가총액이 최소한 뭐, 1조 이상 정도는 돼야 되겠죠. 1조 이상 되든지, 최소한 뭐, 좋은 것들이 돼야 돼요. 그죠? 코스피 종목이 위주로 갑니다. 코스닥은 특별하게 1등주들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형주고요. 두 번째 코스피 200 위주로 가야 됩니다. 수급이 코스피 200 위주로 가야 되고, 코스피의 대형주. 그 다음에 낙폭 가대.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소한 2020년도 이제부터는 3분기 실적이 끝나기 때문에 2019년도 실적은 모두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다 반영되어 2020년도 실적이 반영되면서 3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나 아니면 30% 이상 수익 실적 이상이 증가된 주식들은 순식간에 최소한 100%나 50% 이상은 수익이 기본적으로 날 걸로 보여요. 가격 메리트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0% 100%를 보고 주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위기가 거의 많이 해소가 됐죠. 위기가 해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위기가 해소가 구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기가 해소됐을 때, 위기가 왔을 때도 생존하면서 좋은 것들이 안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 놓고 손절하지 않아도 될 장기나, 물리면 뭐 장기로 가도 손절하지 않아도 될 종목들 위주로 내년에 가장 좋은 주도주 산업으로 뜰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11월 지금 중순이죠. 실적 끝났으니까 악재가 다 반영됐습니다. 먼저 일진모티리즈는 체계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로 유망한 종목이니까 뭐 어디 사고 팔고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대형 체계도 나왔고 제가 설명을 유튜브에 많이 해드려놨어요. 이제 계속 처음엔 초기만 해드리는데 대형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차, 전지박 폭발 성장 글로벌 1등주에 지금 폭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벼운 주식 중에서는 두산솔루션가 있죠. 두산솔루션은 내년에 매출이 200억도 안 나옵니다. 전지박, 대형 전지박은. 그런데 지금 PCB가 좋기 때문에 PCB 전지박은 괜찮고요. 듀얼폰도 나오고 있어서 듀얼폰이라든지 폴더블 폰의 수혜주가 FPCB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개로 되니까. 그래서 이 일진에도 이제 향후에 갤럭시 S10도 들어갔지만 듀얼폰에도 들어가니까 동박이. 그래서 두산솔루스도 들어가니까 두산솔루스도 지금 내가 18,000원 1차 할지하고 14,000원 5,000원 다시 하면 평균에 18,000원 오버슈팅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다 좋아요. 그러면 SKC도 자회사 있는데 동박은 시설 정책 적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형 전지 중에 전지방 폭발성 글로벌 현재 1등주고요. 향후에도 1등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50% 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계속 이익은 성장 변함없이 하고 있죠. 계속. 근데 지금은 시설 정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순이익하고. 매출의 성장 어떻게 됩니다. 2020년에 한 1조 정도 갈 걸로 보이는데 매출 성장이 내년에 30% 정도 나오죠. 에너지 저장 장치 없더라도 그렇게 나오는 구조인데 이제 시설 증설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또다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데 증권사 보면 성장하다가 19년도부터는 매출액이 16% 성장하고 20% 이익은 전분기보다 줄었죠. 그죠? 근데 4분기부터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이렇게 95% 작년 대비해서 18% 4분기인데 내년에 이제 2020년도죠. 매출액이 40%나 증가되고 영업이익은 전년 57%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2차 전지 쪽은 대형전 다 똑같아요. 그럼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 주식은 그렇게 뭐 6만원에서 4만원이니까 얼마 안 빠졌, 이 정도 됐지만 다른지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대다수 종목이 사기만 사도 50% 수익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것은 글로벌 1등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틱에서 6천억 정도 이제 3천억 이달에 돈 들어오고요.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펀드 연구체 개념의 전환사채를 받았습니다. 3천억 받고 그 다음에 또 3천억 받을 건데 필요할 때 6천억이 여기서 나왔어요. 2조 4,300억. 자, 2조 4,300원 정도에서 여기 25%를 지금 투자 받은 거예요. 스틱 인베스트 우리 상위권에 1등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보세요. 2조 4천억 3조 4조 5조 6조 정도 회사잖아. 이게 펀딩 규모가 엄청 크죠. 6조예요. 그 중에 스페셜 시츄에이션 특별한 어떤 시장 경쟁이 있다든지 세계 1등이 되는데 최고의 경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부족하다.
고성장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돈을 대주는 회사의 펀드가 요겁니다. 스페셜 시츄에이션. 이거의 4분의 1. 즉, 내가 이 돈, 이것은 만기 개념이 없어요. 이 돈 2조 3천. 누가 돈을 대줬냐? 국민연금, 각종 공무원연금. 이 2조 4,300 펀딩한 자금들이 그겁니다. 그럼 2조 4,300은 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있잖아. 큰 회사들이 돈을 대준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이 개인 펀드가 아니라. 그래서 만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2조 4,300억 중에 자, 2조 4,300억 중에서 가장 큰 자금들이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이런데 그죠? 그러면 얘들은 장기 투자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대주고 만기에 해소하지 않고 일부 이자만 만기에 돈을 절대로 갚지 말고 안 갚고 연구 자본처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자만 2%라도 은행 넣듯이 이자만 줘도 배당금만 주든지 아니면 배당금 정도 이자만 줘도 되는 그런 펀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지면 나중에 자본으로 그러니까 전환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지모터 입장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6천억 정도로. 돈을 안 갚고 이자 좀 주다가 나중에 주식을 전환해 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을 때 돈 생겼을 때 갚으면 돼요. 근데 투자자인 스틱 인베스트는 중간에 만기가 3년에 돈을 갚아라 이렇게 못합니다. 만기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의 개념으로 투자자금을 받았죠. 그러면 왜 지금 6천억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는 6천억 정도를 지금 구할 수 있는 동박 회사는 없어요.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고 나면 나는 100억에서도 100억을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정도 회사라는 얘기예요. 6천억 정도에 넣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벤처캐피탈 미래를 보면서 투자해서 성공하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그 펀딩의 주인이 전부 다 국민연금이고 장기 투자자들인데 했는데 그 중에서 얘들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사모펀드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이 매니저들이 공부 다 해보니까 유일하게 이 2조 3천 중에 돈을 쓸 수 있는 데는 동박회사가 SKC가 있고요. 자회사 KCFT가 있고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도 있고 있죠. 얘들 돈이 필요해요. 두산솔루스도. KCFT 돈 많이 필요해요. 1조 2천억 인수하는데 7천억은 돈 빌려야 돼요. 그죠? 일단은 얘들도 필요하는데 동박회사로는 일진에다 다 투자해줬어요. 그것도 국내 해주지 않고요. 말레이시아 해줬어요. 즉 나머지 동박회사 아무도 못 받아요. 세계 우리나라 어떤 회사도. 그러면 동박에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의 그 경쟁력을 세계 경쟁 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회사는 5만 톤을 6천원이니까 5만 톤 정설할 수 있는 돈을 확보했어요. 지금 2만 톤을 지금 추진하는 내년 여름에 끝나니까 벌써 기존 1만 톤 있으니까 말리트 2만 톤, 3만 톤이죠. 내년 여름에 3만 톤 끝나요. 그럼 지금 2만 톤이 이번 달에 돈 받아가지고 계속 하면서 이제 이 2만 톤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2만 톤이 더 추가로 정설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 말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좀 늦어지면 2020년 초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면 말레이시아에 벌써 5만 톤이 확보가 되는 거죠. 5만 톤 남았죠. 그죠? 5만 톤 남은 중에 3만 톤은 또 스틱 3천억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고 3천억 있으니까 하고 2만 톤 정도는 자체 자금 영업이익이 1년에 감가상각비 하면 한 1,500억 이상 들어오니까 만 톤은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억, 2만 톤, 그러면 10만 톤, 말레이시아 10만 톤 전부 다 정설이 완료되는 자금이 확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확보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면 10만 톤 시장만 확대되면 그냥 하면 되죠. 그럼 10만 톤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나오면 매출이 얼마 나와요?
많더니 1,500억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 영업이익이 말레이시아 25%예요. 적게 나와 20%예요. 1조 5천억에 1,500억 3천억이죠. 영업이익. 말레이시아 완공되면 3천억이에요. 그럼 3천억이면 10배면 3조고요. 과거에 50배 갔어, 40배 갔어, 40배 간다면 12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 12조 가면 얼마예요, 그죠? 12조 가지 않더라도 10배만 보더라도 지금보다 가격은 따블이에요. 자,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먹히지 않죠.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이제 막 급등하게 되면 그때는 이 개념을 다 이해를